파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트러블 슈팅을 하고 있는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리눅스 커널에서 6.5에서 6.10까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6.10까지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패치셋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선정 기준은 그 커널 유비 사이트를 참고하고 제 주관이 많이 개입된 선정 내역이고요. 그래서 기대하셨던 패치 내용이 소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내용은 이제 뒷전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6월에 그 커널 커뮤니티가 CVE 번호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6.5에서 이제 슬랩 어로케이터가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슬롭은 6.4에서 제거가 돼서 이제 KML로 할당자로 이제 슬롯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각 할당자사에서 존재하던 성능상의 차이점이 크게 완화됐고, 그리고 슬럽 대비해서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디버깅 기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KML로 API에 신규 기능이 추가가 되면 그 각 할당자마다 구현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수고도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에 의하면 슬럽을 제외한 할당자 사용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에서 디프리케이트 된 이후로 이제 6.8에서 삭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특별히 커뮤니티에서 반대 의견이 없어서 결국 이제 이거를 반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에서는 기존의 CFS CPU 스케줄러가 EVDF라는 스케줄러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CFS는 아시는 것처럼 그 태스크 사이에 그 공평한 CPU 시간을 분배를 하는데, 이제 단점은 그 지연 시간에 민감한 타스크를 뭐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타스크들을 그 제때 실행 못하는 코너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하나의 스레드가 다른 타스크들에게 그 이벤트를 배분한다고 했을 때 그 이벤트를 배분하는 타스크가 제때 실행이 안 돼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느려지는 그런 예 같은 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VDF는 CPU 시간을 이제 공정하게 배분하면서도 이제 레이턴시에 민감한 타스크들을 우선적으로 실행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턴시가 민감한 타스크는 이제 짧게 자주 실행하고, 이제 반면에 스루풋이 중요한 타스크는 길게 그리고 드물게 실행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이름에서 보듯이 그 일리저블, 그러니까 자격 있는 타스크 중에서 가장 빠른 버추얼 데드라인을 갖는 타스크를 선택해서 이를 이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일리저블,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는 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예상보다 덜 실행됐다는 건데, 실제 할당된 시간하고 그리고 이제 할당됐어야 할 시간을 비교해서 할당된 시간이 같거나 적었으면 이제 일리저블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 VDF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걔를 기반으로 해서 커널에서 좀 간단하게 뭐 수식을 풀어내서 이제 그 실제 코드에서는 그 타스크의 V 런타임이랑 이제 모든 타스크 V 런타임의 웨이트 에버리지를 비교해서 이제 V 런타임이 작으면 일리저블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리저블 중에서 버추얼 데드라인이 가장 빠른 타스크를 먼저 선택하거든요. 이제 버추얼 데드라인은 일리저블 타임 플러스 타임 슬라이스인데, 이제 일리저블 타임은 또 수식을 풀어내서 이제 타스크의 V 런타임이 그냥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타임 슬라이스가 더해집니다. 타임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 그 지연 시간이 민감한 타스크는 그 짧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데드라인이 더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자주 실행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실행하면서 이제 V 런타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스루풋이 중요한 타임 슬라이스가 긴 타스크가 실행돼서
CPU가 그 CPU 시간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6.8에서는 데드라인 서버라는 인프라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기존의 리얼타임 타스크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면 그 CPU를 100% 점유해가지고 시스템을 행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리얼타임 스로틀링이 이미 존재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 밑에 스케드 RT 피리어드랑 스케드 RT 런타임이라는 그 납이 존재해서 다음을 통해서 이제 리얼타임 타스크에 할당할 수 있는 전체 CPU 퍼센티지를 설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리얼타임 타스크를 제외하고 다른 타스크, 그 프라이어티가 낮은 타스크가 있는데도 이제 그 리얼타임 타스크는 전체 CPU 시간의 95%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고요. 물론 이거를 해결하는 패치가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역시 문제가 존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 서버를 도입을 했고요. 데드라인 서버는 그냥 데드라인 태스크예요. 근데 이제 데드라인 태스크인데 다른 그 스케줄러를 실행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타스크를 실행할 수 있는 타스크거든요. 그래서 저기 코드를 보시면 이제 스케드 데드라인 엔티티에 두 개의 콜백이 추가됐어요. 그 서버픽이랑 서버헤즈 타스크인데 이제 서버픽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두 개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실제 그 아래 보시면 그 데드라인 서버가 실행이 될 때 이제 데드라인 서버면 그 데드라인 엔티티에 달려있는 서버픽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기서는 뭐 CFS의 그 넥스트 픽 함수, 픽 넥스트를 호출한다거나 해서 다른 우선순위가 낮은 타스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서버헤즈 태스크 콜백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데드라인 서버가 다시 인큐가 돼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페어 데드라인 서버라는 패치가 제출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앞에 있던 그 리얼타임 스로틀링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됐던 패치인데 이제 이건 머지는 안 됐고요. 그 사용례로 그냥 적었는데 이 코드에 보시다시피 이제 런타임 큐에 그 스케드 LR 엔티티라는 타입의 페일 서버 엔티티를 하나 엔티티를 하나 그 정의했어요. 추가하고 이제 시스템이 시작될 때 그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20틱 주기로 이제 원틱 실행되도록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그 페어 서버가 인큐가 돼서 이제 데드라인 스케줄러에서 실행이 될 때 그 페어 서버 픽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걔가 이제 그냥 CFS의 픽 넥스트 타스크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